의사들은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며 잠들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밤이 깊어가며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박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의 시간이 초 단위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속에 짜증이 스며듭니다. 박 선생님은 막 은퇴한 중학교 교사로 업무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평안히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잠드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몇 개월째 잠자리가 불편하여 매일 밤 두세 번씩 깨어나야 하고 가끔은 그보다 더 자주 깨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한 빈번한 각성은 그의 잠을 방해하며 낮 동안 피곤함에 시달리게 합니다. 박 선생님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거나 소변을 참아보는 등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박 선생님은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역 병원에 도착한 박 선생님은 진료실에 앉아 이 선생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밤에 자주 깨고 낮에도 피곤해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선생님은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때로는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게 어떻게 좋을 수 있죠? 이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선생님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방광, 기능도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밤에 자주 깨어나는 것은 신체의 일종의 자가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오히려 아침까지 소변을 참는 것보다 적절히 일어나 소변을 보는 것이 요로 감염과 디타 합병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선생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에 깨지 않으려고 물을 적게 마시고 소변을 참고 견뎌왔던 행동들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밤에 자주 깨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를 정상적인 생리적 요구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고 특정 행동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평소 잠들기 전에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박 선생님은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보통 잠들기 전에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좀 만져보고 가끔은 잠이 잘 오게 소주를 한잔 하기도 합니다. 이 선생님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런 습관들은 모두 수면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릴 테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첫째, 잠들기 전에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자 기기를 사용하면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푸른 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며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전자기기의 푸른 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해는 매우 심각하며 특히 잠들기 전에 전자
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히 감소하여 몸이 정상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박 선생님이 경험한 것처럼 밤늦게까지 TV를 보면 오히려 점점 더 깨어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잠들려고 했던 시간을 넘어 전자기기에 집중하게 되어 원래 계획했던 잠 시간보다 늦어지게 됩니다. 결국 수면의 질도 저하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과 졸음이 밀려오고 일상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종이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뇌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잠들기 쉬울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잠들기 전에 술을 약간 마시면 쉽게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어주어 빠르게 잠들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방해하며 특히 중요한 렘 수면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렘 수면은 기억력 강화와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단계가 방해를 받으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감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해 신체를 수분 부족 상태로 만듭니다. 신체는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방광을 자극해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잠이 자주 깨게 되어 연속적이고 질 높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장기간 음주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은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하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같은 여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과 수면의 질을 위해 잠들기 전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이 먹거나 늦게 식사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 시간과 식사량은 수면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박 선생님은 가끔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해 위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는데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과 신물이 올라오는 불쾌한 증상이 발생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체온이 다소 상승하게 됩니다. 몸이 잠들 준비를 할 때 체온이 낮아져야 하는데 과식이나 늦은 식사는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체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 잠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가 충분히 음식을 소화하고 체온이 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나 견과류 같은 음식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음식은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자극적인 음식,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위장을 자극해 불편감을 줄 수 있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운동은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를 알게 된 후 운동 시간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신체의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에 좋지 않습니다. 운동 중에는 신진대사가 크게 증가하고 체온이 올라가는데 이로 인해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몸이 여전히 활동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이 수면 모드로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신체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가 증가하고 긴장이 높아져 운동이 끝나더라도 신체가 쉽게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격렬한 경기나 강도 높은 운동을 마친 후 쉽게 진정되지 않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잠들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며 잠자리에 누워도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선생님은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박 선생님처럼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5째, 잠들기 전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지 마세요.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중요하듯이 물을 마시는 시간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박 선생님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건강에 좋다고 믿었지만 잠들기 전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신장 기능이 다소 느려지는데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과도한 수분을 처리하게 되어 밤에 자주 깨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어나는 것은 수면의 연속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깨면 다시 잠드는 것이 어려워지고 피로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잠들기 23시간 전에 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어 더 연속적이고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들기 전 갈증이 느껴질 때는 완전히 물을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물을 마시거나 가글을 통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체에 필요한 부분적인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며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 밤에 깨어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이 선생님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일상의 생활 리듬에 따라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시계는 이 리듬에 익숙해져 우리의 수면 기상 주기를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가능하면 이 규칙을 유지하여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시계가 안정되어 수면 문제, 예를 들어 잠들기 어려움이나 수면,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은 조용히 유지하고 소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은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들어 잠들기 어려워지게 합니다. 또한 침실은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는데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커튼이나 안대 등을 사용해 빛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침실의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당히 유지해야 하며 시원한 환경이 잠들기에 더 좋습니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트리스와 베개의 질은 수면의 편안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매트리스와
베개는 몸을 지탱해주고 압력을 완화해주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긴장을 푸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수면 질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깊은 호흡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긴장 완화 기법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 공기가 가득 차도록 한 후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런 깊은 호흡은 호흡 빈도를 조절해 숨을 안정적이고 깊게 만들어 뇌와 신체가 편안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명상도 좋은 긴장 완화 기법입니다. 눈을 감고 주의력을 집중시키며 잡념을 비우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좋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것도 심신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뇌와 신체를 이완시켜 편안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산책은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해주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책을 하며 주변 풍경을 즐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다 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저녁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산책 외에도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이나 요가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운동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며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를 통해 몸의 각 부분을 이완하고 근육을 유연하고 탄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호흡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은 수면에 매우 유익하여 뇌와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박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런 생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지 전혀 몰랐어요. 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생활 습관을 간과합니다. 좋은 수면의 질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좋지 않으면 낮 동안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선생님의 말을 들은 박 선생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평소에는 수면을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수면의 질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며 감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건강한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장기간 수면 부족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이고 심리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안과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좋은 수면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외부 요인에 쉽게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수면 위생을 지키고 수면에 유리한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생님은 잠들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한 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언급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박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특정한 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어떤 약물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도 수면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요인입니다. 혹시 최근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셨나요?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끔 고혈압 약을 먹기는 하지만 특별히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은퇴 후로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고 가끔 건강에 대한 걱정만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고혈압 약은 대체로 수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수면의 질의 변화가 느껴지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의사는 당신의 상태에 맞춰
약물 용량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어 신체 건강과 수면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이해한다며 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특히 은퇴 후에는 몸 상태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해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호흡 연습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법 같은 이완 기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런 방법은 불안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이 조언을 진지하게 메모하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조언들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었기에 박 선생님은 이를 실천해 수면 문제에서 벗어나고 좋은 수면과 활기찬 정신 상태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신 후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